네, 다시 예술적 분석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것은 일봉 에너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흔히 캔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와 종가, 고가와 저가를 하나의 봉에 표시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놓고 보는데, 과거에 일본에서 거래의 신이다라고 불렸던 혼마라는 사람이 이 일봉이라는 것을 최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로지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거래의 신이다 라는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면, 요거 캔들 분석만 가지고도 월등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거래량을 캔들과 합성해서 만든 캔들 볼륨 차트를 기본 차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차트가 일반화되면서 캔들 차트만 분석해서는 정확한 시장의 에너지를 판독하기는 어려워요. 이를테면 상승인태형이라든지 장악형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느냐,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좀 안 좋은 패턴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속임형 패턴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거래량만큼은 절대 속이기가 어렵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수세와 매도세가 충돌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 종목에 뭔가 새로운 생각이 개입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을 기준으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캔들에 서려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일봉 에너지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일봉 에너지의 크기는 거래량이 중요하고 시간, 그리고 5일선에 들떠 있는지 혹은 잠겨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여부에 따라서 그 에너지의 강약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크면 클수록 혹은 그 일봉이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리고 시가를 수평으로 쭉 연결을 했을 때 5일선에 닿지 않는 봉이 에너지가 월등하게 큽니다. 상승 추세 아니라면 5일선 위에 떠 있는 봉은 저항이 막강하게 세겠죠. 그리고 5일선 아래에 있는 봉들은요, 지지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또 그러면 같은 몸통과 같은 에너지를 가졌다면 어떨까요? 지지력의 경우 음봉이 강합니다. 그리고 저항력은 양봉이 강하죠. 만약 수평선을 그었을 때 5일선에 시종가 모두 떨어져 있고 큰 거래량이 터진 양봉이 6영업일 이내에 있다. 그러면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에너지보다 우선해서 취할 정도로 저항의 에너지는 막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에 대립이 없었거나 혹은 매수 매도의 방향성이 일방적이었다면 거래량은 터지지 않아요. 어떤 일봉에서 거래량이 왕창 터졌다라는 것은 상승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락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첨예한 대립을 했거나 혹은 그 종목이 시장에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런 속성은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만약 거래량이 많이 터진 부분을 하회하지 않고 이렇게 잘 지지를 하고 있다면 매수 세력이 승리한 것으로 봐도 좋습니다. 매수해도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많은 거래가 터진 봉을 머리 위에 이고 있다면 단기 매도세가 승리했음을 의미합니다. 빨리 매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이 다리가 얇고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온 사람들을 거미형 인간이다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분들은 멀지 않은 미래에 사망할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작은 몸통을 가진 일봉들이 계속 진행되다가 몸통이 뚱뚱한 그런 봉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별로 보기 좋지 않습니다. 허리 둘레가 1cm 늘어나면 수명이 줄어들지만 허벅지 둘레가 1cm 늘어나면 수명이 증가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차트가 좋은 모습이다 라고 한다면 뚱뚱한 봉들은 이 음봉이다 양봉이다 가리지 않고 가급적 아래쪽에 있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럼 샘플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거래량이 실려서 뚱뚱해진 봉들이 다 머리 위에 있죠. 고점에 집중되고 있죠. 거래가 실린 구간에서는 누군가는 샀다는 얘기고 또 누군가는 팔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만 생각을 하더라도 뚱뚱한 봉들이 고점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그곳에서 상승 에너지와 하락 에너지가 부딪혔다는 얘기잖아요. 그 구간을 머리 위에 두고 하락했다면 당연히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물렸던 종목이 이 원위치 되게 되면 매도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설령 이런 종목은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저 뚱뚱한 봉들이 집중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그 반등이 가로막히게 되어 있어요. 추가 진전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뚱뚱한 봉들을 머리 위에 두고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전에 배우셨던 디마크 매매법을 이용해서 그런 종목은 빨리 매도하고 편하게 잠을 자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말이죠. 뭐 그렇다고 무조건 머리 위에서 봉들이 날씬해야만 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육진수 씨하고 싸웠는데 달랑 코피만 터졌다. 아주 잘한 거지 않습니까? 아주 유능한 싸움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고 큰 저항을 넘어설 때는 당연히 그곳에서 물렸던 매물을 받아내야만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뚱뚱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특히 전고점이나 혹은 주요 이평선에 대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면 그곳에서의 저항값을 계산해 내셔야만 됩니다. 저항이 크면 클수록 돌파에 소요되는 에너지는 더 커지고 봉은 그만큼 자연스럽게 뚱뚱해지게 되거든요. 자, 그럼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과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시죠? 이게 확산되고 있고 뭐 그로 인해서 중국에서 돼지고기 값이 막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파란색 화살표 시가부터 제가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에 정식으로 넣었던 종목이에요. 첫날부터 좋았죠. 하지만 편입 직전에 저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왼쪽 붉은색 화살표를 보세요. 거기 보시면 우리가 배우셨던 갭 저항이 보이죠? 갭 저항 굉장히 악명 높은 저항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입도 커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저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어려운 갭 저항을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요. 3파동 이상 진행된 원인점 저항이 연이어서 겹쳐져 있습니다. 저항의 크기가 이건 뭐 예사롭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종목을 포트에 편입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강한 재료가 있다면 매우 제한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저는 중요한 저항을 완전히 넘을 때까지는 거래가 많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고객들에게 고지를 했었고요. 실제로 자, 오른쪽 붉은색 화살표를 보세요. 저항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거래가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뚱뚱해지고 있죠. 조금 위아래로 꼬리가 달려서 그렇지 다 뚱뚱한 봉들이에요. 물론 이게 그러면 얼마나 터져야 정상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차트가 조금 익숙해지고 고수가 되어야만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저 저항이 커 보이는 구간을 돌파할 때는 평상시보다 뚱뚱한 봉이 나온다. 그게 정상이다. 라는 것까지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